심야의 탄핵 강행.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경제사령탑을 날린 겁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밤 국회로 가보시죠.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또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임박해오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표를 낸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정말 군 통수권자가 몇 번이나 교체된지 아십니까? 자, 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했고 본회의에 표결이 진행될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직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수리를 했고요. 이조 교육부 장관이 권한 대행의 대대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에서 다시 넘어간 거죠. 일단은 박정희 의원님께 좀 오늘 많이 좀 곤란한 질문이 갈 것 같은데 왜 탄핵한 겁니까? 사실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3월에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4월에 우리가 이것들에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동안 지연돼 있었던 거다. 그래서 유보돼 있던 거고요. 내부에서도 물론 탄핵해야 된다, 탄핵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 대부분의 탄핵에 대해서 유보했던 사실은 그때 대대행 체제였다. 또 그 다음에 또 이 관세에 대한 것들을 논의 중이었다.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추경의 문제가 있어서 유보됐는데 추경은 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관세도 일단은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가서 물꼬는 텄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거에 따른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에 대한 논의 끝에 결국은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의 이견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공감을 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네. 저희도 대법원의 판결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고 또 사실은 당연하게 무죄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왔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합리적 의심으로 일관되게 이런 것들이 타임 시퀀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그냥 내란이 일어난 상태에서의 그 정부에 대해서 맡겨놨던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판결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날린 겁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분풀이 탄핵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발의 후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었거든요. 이 와중에 경제 수장을 날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사실상 확정하자 비공개 의총을 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날린 겁니다. 분풀이 탄핵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방금 보신 그 국회 현장에 빨간 옷을 입고 이재명 범죄자를 외쳤던 김희정 의원 스튜디오에 급히 모셨습니다. 이거 분풀이 탄핵 아니냐라는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가 열린 이유는 바로 추가 경정 예산 때문에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 경정 예산에서 정부 측 대표로 국회와 협상해 본 최사령탑이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슨 안건을 다룰지가 미리 의원들에게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모니터에 네네. 1번부터 순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은 1번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추경하는 날 적절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아예 안건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어제 바로 처리할지 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박정원 님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 이제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정부 측 인사가 나와서 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림을 살겠다고 대표 인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마지막 밤 늦게 의결을 해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 나와서 앞으로 정부 어떻게 살림 살지 인사하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 예산안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정부가 살림 살겠다고 인사시켜 놓고서 네. 그 인사하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국회가 산회하는 줄 알고 막 인사를 하는데 기습적으로 국회의장이 안건에 올라와 있지도 않던 탄핵안을 상정시켰습니다. 결국은 대법원의 어떤 이 유죄 취지 판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건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국무위원회 국무회의의 구성에 대해서 헌법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들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국무회의 정족수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국정의 주요한 사안을 논의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이거를 공포를 할지 재의결을 할지 재표결 시킬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가 탄핵이 되거나 어쨌든 탄핵 전에 억지로 사표를 냈습니다만 14명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국무위원은 14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009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어서 제가 그때 취재했었는데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 15명 정족수는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와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국무회의가 15명 이상의 국무위원들이 있을 때가 되는 거고 사임 등의 이유로 14명이 되더라도 국무회의는 무력화되지 않는다. 이 입장을 법제처가 냈었죠? 맞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잠시 공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명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 법제처가 얘기를 한 게 방금 김신 앵커가 얘기했듯이 처음 구성할 때 그 요건을 갖춰서 국무회의라는 게 잘 구성이 되면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겨서 네. 사고에 의해서 그 15명 이하로 가면 그 국무회의는 요건을 갖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희정 의원님, 국무회의가 무력화되지도 않는 건데 왜 탄핵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법적 해석에 대해서 헌법 84조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제처 해석도 그렇고 이번에 선거법 해석도 그렇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 법제처의 조문을 가지고 국무회의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지만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또 들고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와해시킨 다음에 하고 싶어하는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선거법입니다. 뭐냐면 어제 대법원 판결 난 것도 선거법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있느냐 아니냐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제출해둔 선거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예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 처벌 못 받게 하는 거. 그 법을 민주당이 지난 겨울에 발의를 해뒀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후보 상실이 되는 게 현재는 벌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걸 넘습니다. 1심에 따르면. 그런데 그거를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이 두 가지의 선거법을 민주당이 현재 제출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대로라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 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리겠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이거를 거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법원이 판단할 동안에 바뀐 선거법에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없어졌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법이 고쳐지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를 했지만 새 법의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나는 판결은 이 법의 취지를 감안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1,000만 원이 안 나오면 설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출마하겠어. 이렇게 하려고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긴 플랜에 따라서 어제 우리 국익을 이렇게 해서라도 탄핵안을 발의한 겁니다. 자, 박정호 네. 의원님, 국무회의 무력화시켜서 선거법 바꾸려는 건 아니냐라고 여당은 의심하고 있다라는 말씀, 비판 여론인데 어떤 네, 맞습니까? 일단 없던 안건이 상정되는 것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국회법에 따라서 발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표결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국무위원 구성 요건에 대해서 보면 15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30인 이하인데 그건 구성 요건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팩트를 좀 살펴보면 김문수 장관이 사퇴하면서 15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와 사실은 사퇴하게 준비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무너뜨린 거는 민주당이 아니다. 그거는 국무위원들 스스로가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15명이 돼야지 꼭 의결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네. 구성 요건은 그렇지만 부족하더라도 그 구성된 인원의 과반이 참석하고 과반 이상으로 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선거법에 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걸 확대 해석하셨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러면 그 선거법 철회하셔야죠. 국민들에게 왜 오해받을 만한 시기에 선거법을 더 강화를 해서 선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1,000만 원씩이나 벌금 받아도 그 사람 버젓이 국민의 대표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선거에서의 진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죄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발의한 것 자체가 의심을 살 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심을 사기 싫으면 이 법안 철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우리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법을 내는데 그게 일일이 다 당론으로 결정되고 그러나요? 그리고 개인들이 의사 표현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이 법이 좋겠다고 내놓은 것이고 그것을 개인이 낸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취소하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게 통과되면 모르지만 아무 의사가 없는데 당에서는 그렇게는 과도하게 해석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